여러분, 맥주나 소주 종종 드시나요? 퇴근하고 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맥주 한 잔, 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렇게 맥주나 소주는 우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 일상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와 소주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의 전체 주류 출고량은 2019년 384만 킬로리터에서 2023년 361만 킬로리터로 5.8%가 줄었고요. 특히 맥주는 7.2% 감소하고 소주도 7.8%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주류 소비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 소비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바로 주류를 소비하는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술자리 자체가 줄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변한 거죠. 요즘에는 칼퇴하면 붙잡지 않고 저녁 회식을 갖는 빈도 자체가 확연하게 낮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4%가 코로나19 이후 회식 문화가 감소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술자리가 줄어든 만큼 혼자서 즐기는 혼술이라든지 집에서 혼자 즐기는 홈술도 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소용량, 낮은 도수의 술을 즐기는 라이트 유저가 늘어났고요. 마시고 죽자를 위한 소주 맥주보다는 소비자들이 좋은 술, 나에게 맞는 술을 찾으면서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프리미엄 주류의 소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집에서 스스로 술을 섞어 마시는 믹솔로지 트렌드도 늘어났고 하이볼, 막사, 연맥처럼 다양하게 섞어 마시는 섞음주도 각광을 받고 있죠. 정리해보면 술을 취하려고 마시기보다는 즐기려고 마시는 미식 문화가 성장하면서 소주와 맥주 중심이었던 국내 주류 시장이 새로운 맛과 고급화된 주류 소비로 변하면서 수요가 분산되고 다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주류업계의 매출 감소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였는데 각각의 주류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요? 먼저 소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를 꾸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소주가 처음 등장한 뒤로 소주의 도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4년에 진로 소주가 처음 나왔을 때는 35도였고요. 1988년 출시된 참이슬은 23도였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도수를 낮추다 보니까 지금은 15도까지 내려갔죠. 게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저도수 트렌드와 함께 무가당을 앞세운 제품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가 2022년 선보였던 소주 세로는 저도수와 무가당을 앞세워서 소주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세로는 출시 이후에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했고요. 지난해에는 연매출 1256억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맥주의 경우도 소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헬시 플레저의 열풍에 따라서 열량과 도수를 모두 낮춘 가벼운 맥주를 앞다퉈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비 맥주에서는 카스라이트를, 하이트 진로에서는 테라 라이트를 출시하면서 이런 라이트 맥주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류 업계는 내수 시장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수 시장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열심입니다. 다행인 점은 K-팝, 드라마, 그리고 K-뷰티의 열풍을 타고 K-푸드, K-소주도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한국 소주의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해서 작년의 소주 수출액은 10년 만에 1억 달러를 회복했고요. 올해 2024년 상반기의 수출액은 이미 작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의 소주 시장은 성장이 정체됐지만 소주의 수출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수출하는 대상국도 다양하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소주 수출량의 80%는 일본에 집중됐었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올해 상반기에 국가별로 수출 비중을 보면 일본이 29.3%로 여전히 가장 높기는 하지만 이어서 미국이 24%, 중국이 12.8%, 베트남이 5% 정도 순으로 더욱 고르게 분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일반 소주가 아닌 과일 소주가 인기가 많다는 점인데요. 수출량도 점점 늘어나서 전체 소주의 수출액 중에 과일 소주의 비율은
2013년 0.5%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8%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국내 주류 업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최근에 주류 업계에 큰 관심을 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오비맥주가 신세계로부터 제주 소주를 인수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 시장의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맥주에서만큼은 강력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 소주는 미미한 시장 점유율은 물론이고 영업 손실까지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였는데요. 이 오비맥주는 왜 굳이 만년 적자 상태의 제주 소주를 인수했던 것일까요? 먼저 제주 소주라는 브랜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소주는 이마트에 2016년 190억 가치로 인수된 뒤에 이름의 푸른밤이라는 브랜드로 소주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푸른밤은 정용진 회장이 제주 소주 인수하는 것부터 제품 출시까지 직접 살핀 것으로 알려져서 일명 정용진 소주로 불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죠. 오너가 직접 나서서 사업에 힘을 실어준 데다가 이마트까지 모회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서 푸른밤은 출시 초에 4개월 만에 300만 병을 판매하는 등의 초반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처럼 이 기존 선두 제품군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견고했던 탓에 이 국내 소비자의 관심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고요. 제주 소주의 영업 손실액은 2016년 19억에서 2020년 106억까지 불어나면서 자본 잠식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푸른밤은 결국 단종됐고 2021년 제주 소주가 신세계 L&B로 흡수합병된 이후에 사실상 내수 시장에서는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비맥주는 왜 만년 적자 상태인 제주 소주를 인수했을까요?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 시장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지만 점차 줄어드는 내수 맥주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인수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 소주의 인수는 단순하게 국내 소주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이슬 처음처럼 이미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서의 이 점유율을 확대하는 건 너무나 큰 기회비용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오비맥주는 제주 소주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K푸드 열풍과 함께 불고 있는 한국 술의 인기에 힘입어서 제주 소주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비맥주의 관계자는 최근에 회사가 프리미엄 제품에 힘을 주고 있고 희석식 소주뿐만 아니라 증류식 소주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가격 경쟁이 심한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고유한 맛과 품질을 가진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 그리고 차별화된 이미지, 그리고 증류식 소주라는 고급화 전략까지 수립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딩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소주의 해외 진출에 발맞춰서 오비맥주의 기존 대표 상품인 카스맥주의 수출 네트워크도 함께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맥주는 중국의 설화, 칭다오와 미국의 버드라이트, 그리고 멕시코의 코로나 등 글로벌 맥주 브랜드의 견고한 벽을 뚫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비맥주의 제주 소주 인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주 소주의 만성 적자와 낮은 국내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해결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비맥주의 모회사인 에이브 인베브가 600여 개의 맥주 브랜드를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인 만큼 여기가 갖고 있는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제주 소주의 제주라는 브랜드 가치와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전략이 K푸드 열풍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얼만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해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독특한 한국 주류 경험과 프리미엄 가치를 제공할지 이 제주 소주의 브랜드 전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오비맥주의 제주소주 M&A 사례는 인수기업으로서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매각기업으로서는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서 고유한 장점, 포지셔닝, 그리고 시장의 흐름까지 잘 활용한다면 적자 기업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M&A는 단순한 인수합병을 넘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코드 이준명 이사였습니다.